예,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아메를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난 돈은 괜찮아. 돈은 충분히 많은데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아메를 할 거야. 이런 분 혹시 계시냐고 또 질문하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만났어요. 돈이 필요해서 아메를 만났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스토리가 있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불안관 TV 아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 연식이 있으신 분이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첫째가 올해 18살이거든요. 근데 걔가 불안관을 본 적이 없어요. 벌써. 걔는 태어나자마자 LCD TV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신혼에 LCD TV 달고 뭐 이랬으니까요. 불안관 TV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연식이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쫄딱 망했어요. 물건을 잘 못 만들어서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만한 경영을 해서 아니고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왜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기 있는 노트북 앞에 있는 LCD 이런 화면들. 여러분들이 구매 패턴을 바꾸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 가야 했었어요. 왜 만들어도 안 사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구매 패턴 바꾸시죠? 울산은 자동차도 만드니까 전기 자동차로 바꾸잖아요. 맞아요? 구매 패턴을 바꾸시죠. 그럼 엔진 만드는 회사는 사라지겠죠. 물론 자동차는 존재하겠지만 디스플레이는 존재해요. 하지만 패턴이 바뀌면 이전 거 만들던 회사는 사라지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시대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흔들었어요. 제발 구조조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긴 게,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안 팔리는 걸 계속 만들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좋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아미를 만나게 돼요. 혹시 구조조정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옆에서 하는 걸 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되고, 그렇죠. 울산 좋습니다. 산업도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열심히 잘 살아,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일을 잘하고 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것에 의해서 교체되고 변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위험이 찾아왔죠. 어떻게 해요? 공장을 돌릴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짝 한 얘기만 말씀드리면, 아침에 이게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차장님 책상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가 있게요? 그죠? 복도 끝에 가 있죠. 그 정도는 양반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어떤 회사는 H모 회사 뭐 이런 데는 창고에 갖다 놓는다면서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답이 없어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아메이를 시작했고, 제가 돋보기로 이런 막 찾아서 아메이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이리로 오라 해서 뭐 굳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하도 오라 하니까 한번 와봤고, 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갑다 하고 말았고, 근데 구조조정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또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왔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으로 봐서 끌려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의에 의해서 오지 않고 뭐 그냥 한번 와주지 뭐 이렇게. 저도 그때 한번 가주지 뭐 이렇게 왔었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게 들린 거예요. 뭐가 들렸게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소득 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 말고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 월세처럼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일하잖아요. 건물에서 매달 나한테 나오는 소득,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울산에 건물이 없어요.
표정이 스마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물론 알죠. 세상에 월세 받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다는 사실 알지만 나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바쁘잖아요. 오늘 수능 날이죠. 수능 시험 치는 친구 있어요? 자녀 중에서? 다들 젊으셔갖고 아직 어려요? 아니면 이미 다 갔어요? 여러분들 대화가 잘 안 되신다, 그죠? 그죠? 어쨌든 좋아요. 수능 치려고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또 어디 가요?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와도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뭐 그래요. 저는 감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는갑다 이렇게 계속 보다가 어느 날 들린 거예요. 뭐지 저거? 와 맞네. 저런 소득 있지. 와 저거 만들면 정말 좋겠네. 야 왜 나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 왜 난 30몇 년 동안 계속 그 노력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을까? 야 앞으로는 저런 소득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보였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오늘은 FOM이라서 Future OM이라고 미래를 내다보는 OM 오픈 미팅.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은 살짝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 얘기를 갖고 나의 성장 스토리. 저는 여기서 이제 19년을 했으니까요. 쭉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이 속에서 제가 수많은 걸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막 받아 적고 생각하고 외우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적으려고 막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저랬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걸 느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편안하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공감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건데 제가 2004년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죠. 왜요?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를 막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 아메이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와서 6명만 만나면 다이아몬드라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 하면 뭔가 이렇게 보이고 한 3, 4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5년을 주구장창 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저들은 되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시기가 제가 사파이어 갔을 때거든요. 아마 여기서 리더님들 계실 거니까 파운더스 PT와 사파이어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조금은 공감할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뭐 내가 하면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들은 열심히 안 하죠? 어떻게 저들이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아닌 그들이 하고 싶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 두 번째 깨달음은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2012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한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때는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속적인 성장이란 뭘까? 우리가 직장을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시죠? 아마 대부분 직장에서 오신 분일 것 같은데 직장을 가면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죠. 그렇죠? 뭐 구매팀이든 인사팀이든 뭐 자재팀이든 품질팀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죠? 간호사든 뭐 누구든 좋아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물론 승진도 하고 뭐 월급도 오르고 뭐 연차도 높아지고 가끔 부서도 약간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봐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어진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있으실 거니까. 울산에도 아이 있죠? 건물은 없지만 아이는 있잖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할까요? 게임을 좋아할까요? 왜 게임을 좋아하죠? 재밌으니까. 왜 재밌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자꾸 하라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지?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막 너무 가슴 설레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막 출근한다면서 오늘 여기 가서 막 일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 계세요? 직장 들어가서 한 1년 차 정도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나머지 한 20년은 그냥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설레이지 않죠? 그죠? 시키는 일을 그냥 해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설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담탄 넘고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떼먹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마실 때 좀 얼른 돌아갔고 공부하는 척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그죠? 저는 공부는 꾸준히 하는데 그런 거 좋아해갖고 막 담탄 넘고 이런 거 해봤거든요. 재밌던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 뭐라 하실래요? 그러면 안 돼 하실래요? 재밌더나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제가 애가 셋인데 아들 딸 이렇거든요. 둘째가 지금 한국으로 치면 제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한국으로 치면 중3이에요. 자기 동생 여동생이 학교에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내일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그냥 가기 싫어. 딴 데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데? 막내가 그 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축제 뭐 이런 걸 한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걸 하는데 학교를 땡땡이 치고 절로 가보겠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 재밌겠다. 완전 범죄해 볼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파트너가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아파라. 근데 연기가 좋아야 돼. 아치 잘못하면 선생님이 다 들통나잖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알았어, 오빠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하여튼 잘 넘기고 우리 파트너가 이걸 듣고 있다가 토요일 날 저보고 성공했냐고 이렇게 뭐 잘했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 땡땡이 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걸 하면 재밌잖아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저보고 자기가 저를 따라하고 싶은데 그거 참 안 되더라. 자기는 그런 상황이면 땡땡이 치면 안 된다. 학교로 가야 한다. 성실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냐고. 제가 이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근데 그거 할 때 진짜 일말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얘가 어떻게 하면 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할까가 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해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저와 동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치관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속적인 성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어디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시죠? 과장이 되면 그죠?
서울대에 가면 그죠? 이 아파트를 사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아이가 있어요. 공부 잘해. 전교 1등이야. 서울대 갔어.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서울대 가면 다 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냥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진심으로 자기 본인의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냐고. 그럼 공부 잘해서 그쪽으로 가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하도 많이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가 봐요. 진짜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죄송해요. 비 오는데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이런 표정이시라서. 자, 그리고 제가 2019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깨달은 걸 배움을 전수한다라는 사실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 삶의 방향성 뭐 이런 거 보거든요.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제가 올해 55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에게 저는 제 65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어떤 삶을 살 건지. 건강은, 경제는, 지혜로움은, 추억은, 여행은,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떤 걸 만들어서 쌓아서 내 인생을 만들 건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묻고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계속 본인도 본인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그리고 본인이 설레이는 삶을 상상하고 꿈꾸고 만들어보라. 이렇게 방금 전에도 제가 부산 AP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막 이야기하거든요. 좋습니다. 아메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들이. 그중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깨달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사파이어 넘어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뭘 느꼈냐면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정치는 왜 저렇지? 경제는 왜 저렇지? 나라는 왜 저렇지? 이스라엘은 왜 저렇지? 그 팔레스타인은 왜 저렇지? 계속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거기에서 보면 나와 다른 것들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죠. 혹시 이 용어를 어느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종종 보셨죠? 다른 사람하고 틀린 사람. 근데 이 용어를 막 번갈아 가면서 쓰죠. 왜 번갈아 가면서 쓸까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땐 구분하는데 진짜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들 배우자 있죠? 보통은 여성 리더분들이 많아서 남편 얘기하면 되게 공감하는데 한때 내가 좋아서 했던 그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했던 결혼을 하셨죠? 그때 너무 좋았나요? 지금 후회하나요?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막 얘기하죠. 분명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 혹시 느끼셨어요? 15년째 양말을 뒤집어서 넣는다면서 그게 안 되냐면서 좀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될 텐데 내가 세탁기에 이런 거 하세요? 안 하세요? 남성분들도 좀 계시니까 오늘 내가 좋네요. 제발 쇼핑 좀 그만해라. 놀러 가서 놀러 안 가고 왜 자꾸 가게를 돌아다니냐면서 이렇게. 좋아요. 좋아하시네요. 저도 우리 엔드 파트너와 여행을 가잖아요. 아메에서 여행을 계속 가니까 가면 쇼핑몰을 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벤치에 앉아 있죠.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좀 돌아다녀요.
근데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다리도 아프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자기 맞아 돌아 그러고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벤치에 앉아서 얼마 있어야 되게요? 평균 2시간은 있어야 돼요. 1시간 같이 돌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왜 저러지?가 아니고 다름을 다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니까 옛날 얘기도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동문 페스티벌 같은 거 있어요. 신입생 동문 페스티벌. 파트너를 데리고 와야만 거기서 이렇게 놀 수 있고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 여기서 서빙해야 되는 그런 모임 혹시 아세요? 근데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막 이렇게 막 얘기해서 급하게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막 부탁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사귀었는데 그분이 예술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공대를 다녔고 1학년이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 군대, 공장생활 16년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더라고요. 한 3개월 사귀었나? 어느 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왜 화내냐고 묻잖아요. 그럼 더 화를 내요. 그러다가 그때는 전화기가 없을 때예요. 그죠? 부자들이 좀 삐삐를 차고 다니고 대부분 공중전화 할 때니까 전화하면 전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는데 한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막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 또 어색하다고 또 화를 내고 뭐 이런 걸 겪다가 3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못 사귀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예술대 쪽하고 사귀나 봐라. 막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뭐 아니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내가 알아듣고 그래 바꾸든지 뭐 맞추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사고 방식이에요? 공대식 사고 방식. 근데 예술하는 사람은 어때요?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고 이래야 예술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술을 그냥 평이하게 거기에 맞춰주면 무슨 색깔만 나올까? 회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뭐 그죠? 여러분 썩 재미없어 하시네. 그죠? 그렇게 공감하는 그때 제가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사귀었을 텐데 그때 몰랐어요. 도대체 안 맞더라고. 나중에는 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도저히 왜냐하면 그 여성분이 장군의 딸이었거든요. 투스타 딸 너무 잘 나가는.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보이는 치아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알았더라면 이걸 알았더라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이해하고 예술가니까 이렇게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제가 사파이어 갈 때 진심으로 깨달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가 한다 해놔놓고 안 오고 뭐 어느 날은 눈물 흘리고 막 그래놔놓고 다음 날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보고 저게 뭐지 무슨 얘기지 막 이렇게 참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막 그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 사람한테 플랜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뒤로 돌아온 얘기는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겪으세요? 근데 좋아요. 다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형, 가슴형, 장형 아시죠? 충분히 이해하세요? 처음 오신 분 머리형, 가슴형, 장형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러한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여요. 제가 지속적인 성장 이거 깨달을 때 다이아몬드 때 저는 머리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형이세요? 각자 뭐 있으시겠죠. 이번 MBTI 뭐 이런 것도 하시던데 저는 그게 심플하고 좋아서 전 머리형. 머리형은 어떻게 하죠?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와이프가 장형이거든요.
장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필에 꼽히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요. 그럼 저는 제가 계획 짜거든요. 루트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몇 시에 도착해서 동선 생각해서 30분 택시 거리니까 여기서 음식을 먹고 한 30분 여유를 좀 부리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동선 따라 이렇게 맞거든요.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잡아서 가니까. 근데 갑자기 애월 쪽에 있는데 그 성산 일출 근처에 있는 맛있는 집이 있다. 굴러 가재요. 그럼 제가 순간 당황해서 이 뭐지 이렇게. 그러면 또 제 와이프가 표정을 읽어요. 가기 싫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건 다르다. 아닌데 우리 엔드 파트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완성도는 떨어져요. 예. 계속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한 10분의 1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에.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제 파트너들하고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어떤 핫 이벤트가 있어. 그래서 이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언제 할래? 그럼 내일 모레 딱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요? 내일 모레 장소 대관은 됐나? 몇 명을 모으지? 공지는 사전 공지는? 그럼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나? 머릿속에 막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박주림이 그러죠. 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가 이렇게. 그럼 제가 아니 하는 건 하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힘들면 이렇게 힘들면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이 나를 쳐다볼 때는 노상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언제 일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도대체 머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런데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여. 이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박주림 생각과 행동의 갭을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줄이면 안 돼요. 저는 줄여야 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르기로 했어요. 일단 질러라. 보완은 내가 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깨달음인 거죠. 만약에 아메이를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하지 않았다면 많이 싸웠을 거예요. 혼도 많이 나고, 그죠? 그래요. 항상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눈치 안 봐요. 근데 이전에는 본인이 확 질러놓고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분 좋아요. 여러분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스마트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은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배움을 전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배움을 전수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 관리도 있을 거고, 꿈에 관한 얘기도 있을 거고, 성공에 관한 어떤 룰도 있을 거고 많은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는 거다 이러고요. 이게 저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의 깨달음이니까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에 좋은 룰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랬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다. 제가 우리 박주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느낌에는 죽고 태어나고 한 50번 해야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바뀌지 않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죠. 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있나요? 바꾸려면 이게 지축을 이렇게 틀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나는 뭐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릴까요? 할 수 없는 거에 자꾸 속상해하고 매달리고 그런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속이 좁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쟤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도 저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바꾸게요? 이렇게 바꾸죠.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큰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요. 그렇죠? 근데 본인밖에 못 바꾸거든요. 아이들도 한 13살, 15살 이때쯤 되면 그 이후로 안 바뀌어요. 바꾸기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하면서 막 물어봐요.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바꿀 수 없지.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이 세상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하나 남아 있어요. 어디 있죠? 북한. 조금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멀지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엔 쿠바도 하나 있었는데 쿠바도 카스트로 죽고 나서는 이게 거의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금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경제가 공산주의 나라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나가시는 거죠.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좋아서 막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하고 제 삶에도 이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깨달음이 생기겠죠. 전 이 일이 그래서 좋아요. 이 일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삼성에서 열심히 시키는 일 열심히 했다면 지금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 안 하나 이놈 새끼 성적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이런 제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나이로 늙어 가시고 싶으신가? 아니면 좀 더 스마트하시고 유연한 삶으로 가실 건가?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있어서 완전 좋아요. 여기 이분 저희 뒤에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죠? 잠깐 쉬어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즐겨봐요. 는 선물이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진주 같은 여행. 양념 같다? 양념이다. 양념이다. 삶의 양성. 삶의 맛을 더하는 양념이다. 그래. 시작. 아메 아메 여행은 여행은 삶의 맛을 더하는 양념이다. 역시 크로아티아. 출발할 때부터 너무 많이 설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여기서 너무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고 가겠습니다. 더 많은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또 재도약을 위한 한 번의 쉼이자 목표가 더 커지고요.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을 생각하면 잘 이겨낼 것 같고 늘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삶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감사한 시간들. 왜 이렇게 웃기지? 가만히 있어. 한동안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한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ABO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I love you. 여보, 사랑합니다. 네, 계속 사랑하세요. 좋아 보이세요? 예. 다음 달에 우리 시드니 가거든요. 또 시드니 가서 이렇게 삶의 양념을 이렇게 박주리도 뭐라고? 삶의 맛을 더하는 양념. 여러분들 삶의 맛을 더한 양념이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물론 여행 뭐 이런 거 좋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는 게 바빠갖고 양념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곳에 계속 오시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삶에 양념을 더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수능 치고 온 우리 딸 혹은 앞으로 수능을 칠 우리 딸에게 양념을 더하는 이렇게 표현 하나 해볼래요? 어떻게 해볼래요? 사랑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시험 치지 말라고? 좋아요. 어떤 양념이든 좋으세요. 여러분만의 양념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앞에 거는 서두고
주제를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비우리 노래 좋아요? 다시 들어도 좋아요? 한참 됐죠? 예, 이 친구가 16살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꽃 피운대요. 100살까지 살면 84년 동안 꽃 피울 거래요. 여러분도 몇 년 남으셨어요? 100살까지 산다면? 생각해 보신다면 꽤 많이 남았죠? 대부분 50년 이상 남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남은 인생을 자, 꽃 피워 볼까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서 살까요? 네.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현재 이 시점 나의 인생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을 쳐다보는 거죠. 물론 50년 남았는데 10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도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에서 저는 10년이 지나면 65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막내가 지금 13이니까 23이 될 거예요. 그 막내랑 어떤 교감을 할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일어났어 이렇게. 근데 우리 막내가 시크해요. 알파 세대라서 대답을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익숙해져 버려서 아침에 이렇게 하면 그냥 와서 안겨요. 연습하는 거죠. 계속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을 만들어 가나요? 물론 여행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생을 마감할 때 본인이 했던 말, 내가 가족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썼. 물론 그 사람은 별로 삶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10년 단위로 끊어도 그런 게 5개나 있잖아요. 50년. 그럼 얼마나 많은 걸 하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바빠서 살다 보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각자 나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5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5이실 때 나는 지금의 45을 준비했냐고요. 계획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45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고 그냥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45이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55도 그렇게 맞이한다면 65도 그렇게 맞이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물론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세요.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 30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40대 조금 신경 쓰고 50대부터 준비해야 되죠. 60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거든요. 떨어지는 거를 막아내야 하니까. 그게 이제 아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노화의 메커니즘. 이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저 시진핑 저래 나갔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10년 지나면 80 될 거고요. 20년 지나면 90 될 건데 그때쯤 되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아 그렇네 이렇게 하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 인생을 만드는 건 나 자신인 거고 실은 내 배우자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갈지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 영상 앞에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쌓인 게 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꽃피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필드에서 만나면 이렇게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잘 살고 싶지 이렇게 해요. 그럼 잘 사는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3년 뒤, 5년 뒤, 3년쯤 뒤에는 소득이 얼마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걸 왜 묻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사는데 바빠서 계획 못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그걸 꿈꾸고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이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는 제일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될 거거든요. 좋습니다. 플랜이 있어요. 아메이 플랜이. 잘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1, 1, 2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플랜도 많아요. 기초적인 플랜이니까요. 아메이는 플랜이 있어요. 어떤 플랜이죠? 아메이가 나한테 연결되어서 내가 회원이 되면 물건을 쓸 수 있어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20만 포인트를 쓰면 3%의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3% 적지 않잖아요. 재밌어서 내가 친구들한테 알리죠. 동생, 친구한테 알려요. 그들도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어쨌든 나한테 알린 스폰서도 있을 거고. 그럼 이들의 캐시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렇게 보면 쭉 해서 좋아요. 어이구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자 전체 매출은 80만 포인트. 그래서 80만 포인트는 6%. 저도 60만 포인트 6%. 그래서 80만도 6%니까 전체 계산하면 4만 8천 원. 저는 3만 6천 원. 맞죠? 그래서 빼준 나머지 12,000이 저의 스폰서의 캐시백이에요. 저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60만 3만 6천에서 6천 원 3% 빼주고 나면 나한테 2만 4천이 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익 구조는 먼저 하는 거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맞다면 스폰서인 저 사람이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제가 더 많이 가져야 되나? 왜요? 제가 알리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이 동생이 더 많이 알렸어. 3명을 알렸어. 그러면 동생이 캐시백을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아메이는 이런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오늘은 이 하나만 들으시고 이런 마케팅 플랜을 한번 궁금해해 보세요. 그리고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보세요. 저는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매달 나오는 1,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거 만들려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재밌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걸 훨씬 넘어서서 연봉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금액을 넘어서시니까요. 그게 자산소득이 된다는 거죠. 좋아요. 성공의 원칙을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얘 지금 3.5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는 무료고 4.0은 돈 내라고 해서 성공의 원칙은 이렇대요. 맞나요? 목표 설정하고 헌신과 노력하고 계획 수립하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하고 인내와 근성을 키우면 된다. 이렇게 쭈르륵 자세한 내용 있잖아요. 물론 하나하나도 계속 물어보면 계속 답변을 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은 얘도 가르쳐 줘요. 아주 잘.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방법은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을 모시고 온 스폰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원하는 방법을. 그렇죠? 한국 아메이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여러분께 서포트를 해요. 자,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대가지불, 원칙, 성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고 그걸 이루고 싶으시다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 제가 처음 아메를 왔을 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냥 막 했어요. 왜?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 일은 사업이라는 사실.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 제가 다녔던 곳은 그것이니까요. 회사는 제가 가서 시간을 보내면 뭐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페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넣어서 나와요. 근데 봐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나요? 시간과 노력을 썼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은 투자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썼나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나요?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사업가거든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가 지불을 해서 얼마나 큰 아웃풋을 뽑아낼 거냐가 사업가의 생각이거든요. 아메이에 내가 누구는 아메이 하다가 뭐 1,000만 원 뭐 손해 봤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메이에 1,000만 원을 지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가 지불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비용으로 썼나? 아니면 투자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투자 마인드를 키우셔야 돼요. 어떤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대가 지불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나 이렇게 시간 쓰고 있는데 왜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투자 대비 이익률을 높일 건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업가의 방식이니까요. 두 번째는 원칙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일기 쓰셨어요? 안 써봤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썼는데 그 뒤로는 안 썼어. 뭐 지금은 안 써서 좋아요. 관계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습관을 잡는 거죠. 나에게 원칙이 있는 거죠. 이거는 꼭 한다 이런 거. 탱크화 시스템에서는 이걸 드림 시스템에서는 탱크화라는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폰서하고 잘 대화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면 되거든요. 대신 사업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을수록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사업가는 원칙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 성공, 성취, 도달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성장. 제가 아까 굳이 이 FOM 자리에서 왜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먼저 얘기했냐면 전 그게 좋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메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런 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직도 대학교 1학년 때 걔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삶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술대 다니는 애들하고 사귀면 안 돼 이렇게. 그렇죠? 깨달음. 지속적으로 저는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제 삶의 한 부분을 집어넣을 거고 그것들이 쌓여서 저는 부자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야 남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놓고 가겠죠. 맞잖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갈까요? 추억, 지혜, 깨달음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많으면 부자로 죽지 않을까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표정이 좋아지셔서 제가 잘하고 있거나 이거나까지는 아니지만 감사해요. 호응해 주셔서. 제 친정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호응이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다음 부분이 있겠죠? 아메를 진행하면서 만난 이 많은 것들이 제 인생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회계년도 아메이에 있는 수많은 꿈을 꾸는 리더들은 본인 인생에서 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싶어요. 각자 많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라서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계시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꽃 피우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